만화 원피스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일본 가수 오우츠키 마키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조명과 반주가 꺼집니다. 당황해하는 오우츠키를 공연 관계자들이 밖으로 안내합니다. 중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이 취소된 장면입니다. 또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도 900여 편 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앞서 중국 외교부와 교육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중단된 노선이 크게 늘어난 걸로 분석했습니다. 에어 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등 6개 중국 대형 항공사가 올해 일본행 비행편을 무료로 취소 또는 변경해 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14일 중국 외교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조치에 대응을 한 겁니다. 여행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교육부도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台湾という地域を挙げて有事の具体例を想定して発言するこのこと自体が軍事的危機を煽ることになります。台湾有事についての発言そのものを撤回す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の私の答弁は政府の従来の立場を変える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ので撤回の必要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1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72년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점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누가 집권하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외교가의 신스틸러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었죠. 중국이 발칵 뒤집히면서 목을 베겠다, 머리 나쁜 정치인 등의 악담을 퍼붓고 사실상 일본 불매에 들어가면서 중일 관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소 아웃사이더였던 다카이치에 대해 원래 돌발 발언이 잘 통제가 안 되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반중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본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보입니다. 문제의 그 발언, 바로 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군을 가질 수 없는 일본은 아베 총리 이후 조금씩 무장 의지를 드러내왔죠. 아베 후계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를 향해 전 야당 대표인 오카다 카츠야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これどういう場合に存立危機体になるというふうにお考えだったんですか。お聞かせください。台湾をめぐる問題というのは台湾により平和的に解決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いうのが、従来からの一貫した立場でございます。 여기까지는 원고대로였죠. 하지만 질문이 좀 더 집요해집니다. 例えば台湾とフィリピンの間のバシー海峡、これを封鎖されたという場合に、でもそれは迂回すれば何日間か余分に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が、別に日本に対してエネルギーや食料が途絶えるということは基本的にはありませんよね。海上封鎖っていうのもこれ戦艦で行い、そしてまた他の手段も合わせて、この対応した場合には、武力行使が生じうる、話でございます。 전문가들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전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며 돌발 발언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생깡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나 나오는 만화 속에서나 출연하는 그런 얘기지 지금 21세기 이 군사 무기 체계를 얘기할 때 나오는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위대 간부들이나 방위성 사람들 같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개념들이 돌출돼 나왔다라고.
쉽게 말해서 평소 생각이 그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간 일본 역대 총리들은 애매한 표현으로 외교 갈등과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데요. 미국조차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는 이어가고 그러면서 군사 개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다카이치가 꿈꾸는 강한 일본의 모습과 연결짓는 해석이 힘을 얻는 겁니다. 중국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끈끈이 하고 일본 역시 이번 기회에 재무장을 하겠다는 거죠. 일본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너무 위험하니까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이들에 대항해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일본인들에겐 취향 저격이 된 모양입니다. 돌발이든 계산이든 중국에 할 말을 한다는 건데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72%로 오히려 대만 발언 이후 소폭 높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일본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보법도 관심의 대상인데요. 서민가정 출신에다 다이빙, 드럼, 바이크 같은 보통 사람의 취미를 즐기는 것도 일본 정치인으로선 파격인데 최근엔 새벽 3시에 출근하며 공간을 발칵 뒤집어놨고 잠과 회식을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소위 마지메, 성실한 거잖아요. 사실 좀 일본의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은 그동안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 장학금 모아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약간의 그 일본 국민들에게는 참신한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대 이하의 현역 세대에게 80%가 넘는 지지를 받는 걸로 조사됐는데 기존 정치인에겐 없는 신선함, 직설화법에 열광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일본은 총리의 발언인 만큼 철회할 수는 없다면서도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26일 국회에 출석해서는 정부가 모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과 관세 전쟁에서 출구를 찾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틀 전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 직후 다카이치에 대만 주권 문제에 관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조언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언은 미묘했고 발언을 철회하라는 압박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달라는 주문인 셈입니다. 국무부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이렇게 중국과 싸워주는 거에 대해서 반기는 입장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가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일본 경제는 만성적인 저성장에 최근엔 물가까지 오르면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소비마저 위축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아베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띄우는 사나이 노믹스를 예고하고 있는데 물가는 잡지 못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의 불매운동이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경제정책이 실패한다면 이 사이다 화법, 고스란히 리스크로 돌아올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